네. 자, 오늘은 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 255페이지 수행 3번부터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메인 매출 거래 입력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서는 우리가 주로 11번, 13번, 17번 매출 관련 유형의 문제를 연습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입 관련 유형을 연습하는데 매입에서는 51번, 54번, 53번 그리고 57번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출제가 됩니다. 자, 수행 3번은 몇 번 유형의 매입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부에서 사용할 업무용 컴퓨터를 외상으로 샀답니다. 자, 업무용 컴퓨터는 상품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분개하는데 특별히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외상이라는 건데 우리가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했다면 개정 과목이 뭔가요? 외상 매입인가요? 출인가요? 입이죠. 외상 매입. 그런데 이거 상품이 아닙니다. 판매용 컴퓨터가 아니에요. 우리 회사는 지금 패션 회사입니다. 의류 회사. 의류 도소매하는 회사가 컴퓨터를 판매용으로 살 리가 없잖아요. 업무용으로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이 부채는 일반 채무 미 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돼요. 예, 그래서 혼합 분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혼합 분계를 딱 해놓으면 무조건 매입이니까 상품 매입으로 개정 과목이 상품으로 딱 찍힐 거예요. 그 상품을 바꿔줘야 돼요. 자, 컴퓨터를 사면은 개정 과목이 뭐가 될까요? 네, 비품입니다. 컴퓨터를 구입한 것은 비품이에요. 네. 그래서 비품이라는 유형자산으로 상품을 고쳐야 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날짜 확인하시고 같이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실행해 놓으셨죠? 자, 메인 매출 전표 클릭하셔서 메인 매출 전표 클릭하셔서 예, 날짜는 9월 아니다. 9월인가요? 예. 15일. 자, 유형은 세금이 있죠. 그리고 세금 계산서가 있죠. 자, 세금이 있는 세금 계산서이고 업무용 컴퓨터를 산 세금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1번 유형으로 해야 돼요. 51번 유형. 자, 품명은 그대로 씁니다. 컴퓨터. 수량 1개. 단가 120만원. 엔터 쳐서 거래처에 가셔가지고 현웅 컴나라. 자, 여기가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이 전자세금란 있죠. 이 전자세금은요, 전자세금 계산서나 전자계산서였을 때 1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현웅 컴퓨터가 전자세금 계산서가 아닌 그냥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아마 현웅 컴퓨터는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가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아직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자, 종이니까 이건 그냥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거나 0번 넣고 가도 돼요. 네. 우리가 이 더존 프로그램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때도 0번 입력했죠. 예, 세금 계산서 아닌 거, 종이 계산 세금 계산서인 경우도 0번으로 가거나 그냥 방향키로 지나가십시오. 자, 분계는 미지급금이니까 이거는 혼합 분계를 해야 됩니다. 3번 하시고 여기를 잘 보셔라 이거예요. 자, 여기에 입력한 이 컴퓨터가 우리 회사가 지금 이 3일 패션이란 말이에요. 우리 회사는 컴퓨터를 상품으로 매입할 리가 없죠. 예, 그래서 개정 과목 146번을 고쳐야 됩니다. 자, 146이라고 입력된 코드란을 클릭하시고 비품 엔터. 212번 비품으로 고쳐야 됩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매입이나 매출이 대부분 다 상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차변에 있는 이런 개정 과목을 고치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매입에서는 고칠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부가세 대급금 요거는 매입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우리 회사가 지급한 부가세니까 차변에 이걸 자산 처리해서 부가세 대급금으로 자산 처리했다가 나중에 공제 받아야 되죠. 그건 그대로 주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줄 클릭하시고 4번이 대변이죠. 대변에 미지 해서 검색해 보시면 253번 미지급금 검색됩니다. 253번 미지급금. 자, 금액을 132만원, 여기 밑에 132만원이라는 거 차액으로 딱 보이고 있죠? 1320 플러스. 그리고 마지막엔 탭키 누르는 것을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물론 엔터 쳤다가 위로 올라가 버리면 다시 밑에 내려와서 확인하셔도 되지요. 그래서 이 132만원의 거래처는 현흥컴나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상품이 아닌 경우에 밑에 계정 과목을 고치는 일이 꼭 있다는 거. 너무 급하게 가면 이거 상품 그대로 두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수가 있는데 여러분 시험 볼 때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물론 업무할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또 보겠습니다. 자, 수행 4번을 보시면 9월 15일 컴퓨터를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하시오 이랬습니다.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하시오. 우리가 컴퓨터를 9월 15일 날 샀으니까 이제 결산 때 감가상각비 계산도 해야 되고 하니까 고정자산에 미리 등록을 해두면 되겠죠. 이 표를 보고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 메뉴 우리가 한번 해본 적이 있죠. 자, 전체 메뉴 누르셔가지고요. 여기 이 박스 안에 맨 처음에 고정자산 등록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자, 여기 고정자산 계정 과목에서 물음표 단추 눌러보시면 비품이 있습니다. 212번 비품. 자산 구분에서는 엔터 치시고요. 커서가 밑으로 내려오면 그 표에서 주어진 대로 코드를 만들어줍니다. 3002번이네요. 자, 자산 이름은 거기 컴퓨터라고 책에 되어 있죠. 취득일은 그대로 입력합니다. 2019-0915 2019년 9월 15일. 자, 커서가 지금 여기 일로 넘어왔는데 여기다 입력하는 게 아니라 4번에다 입력을 해야 돼요. 신규 취득 및 증가에다가. 왜 그러냐면 당기에 취득한 거 있죠. 2019년도 당기 회계기간에 취득한 고정자산은 여기다 입력해야 돼요. 신규 취득 및 증가란에다가. 그래서 여기다가 부가세 뺀 공급가액만 입력해야 되겠죠. 부가세는 별도 자산으로 처리했으니까 비품 자산 120만원만 입력하시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상각 방법이 정률법이다 이랬습니다. 네, 정률법 9번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내용연수 입력해주면 여기 감가상각이 딱 계산이 됩니다. 자, 내용연수 분홍색으로 되어 있죠. 네, 거기에다가 5년이랍니다. 5 엔터. 그러면 당기에 감가상각비는 18만 400원이에요. 왜 18만 400원이냐 하면은 9월 15일 날 취득했기 때문에 이 18만 400원은 9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할로 계산해서 감가상각비를, 이게 1년치가 아니에요. 요 취득한 날짜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자동 계산해요. 이거 이제 결산할 때 이거 반영하면 돼요. 결산서에. 자, 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요 밑에 있는 경비 구분입니다. 경비 구분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것이 제조원가에 들어가느냐 판매관리비에 들어가느냐 하는 건데, 여기 클릭해 보시면 0번은 800번대, 1번은 500번대, 또 그 외에 600번대, 700번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FAT 1급 시험을 응시하는 분들은
여기 무조건 여기가 다 800번대로 돼 있어야 돼요. 예, 무조건. 그러나 여러분이 실무하시는 데는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회사가 제조업이다. 공장이 있는 기업이다. 그러시면은 그때 구입한 고정자산이 공장에서 쓰는 거다. 그러면 1번. 사무실, 관리부에서 쓰는 거다. 영업부나 관리부. 그러면 0번, 800번대. 이렇게 분리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감가상각비가 제조원가에 있는 감가상각비인지 또 판매관리비에 있는 감가상각비인지 이걸 분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800번대. 800번대. 여러분 실무하실 때는 제조업인 경우는 800번대인가 500번대인가를 잘 구분하시는데 이 컴퓨터를 생산부에서 쓸 거다. 아니면 공장 안에서 쓸 거다. 이런 것은 500번대. 영업부나 총무부, 격리부 이런 스텝 부서에서 쓰는 컴퓨터다. 그러면 800번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 마쳤습니다. 예, 닫아주시면 이 문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끔 시험에 이렇게 이런 유형자산을 매입하고 나서 연이어서 고정자산 등록도 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5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예, 세금자가 없는 계산서네요. 네, 계산서, 전자 계산서, 그냥 계산서도 있죠. 종이로 발급하면 그냥 계산서, 전자 시스템으로 발행하면 전자 계산서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계산서라는 것은 면세 제화나 용역을 거래하는 경우에 계산서가 유통이 되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입사원의 FAT 교육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랬습니다. 네. 자, FAT 교육비를 지급했으니까 이 교육비는 교육훈련비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엊그제 여러분들 전표관리 시험 볼 때 FAT 회계실무 도서를 5권을 구입했다. 뭐 이렇게 문제가 하나 나온 게 있었죠. 그거는 교육훈련비가 아닙니다. 교육훈련비라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교육훈련비라고 하면 그걸 맞다고 할 수가 없어요. FAT 교육용 FAT 실무교재 회계실무교재를 구입했다. 그러면 도서인쇄비로 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교육을 실시한 거예요. 미래교육원에서. 자, 그러면 교육을 실시하고 30만 원 교육비를 교육원에다 납부하고 계산서를 받아온 겁니다. 입력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세금도 없는데 공제받을 세금도 없는데 이걸 굳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됩니까? 입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산서는요 세금 계산서하고 똑같이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이 있든 없든 계산서는 원래 세금이 없는 겁니다. 면세 제화나 용역에 대해서 계산서가 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신고는 반드시 해야 돼요. 세금이 있든 없든 공제받을 게 있든 없든 간에 계산서는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신고서 부속 서류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계산서 합계표. 네. 자, 그러면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입력하시느냐? 여기다 입력합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에 날짜를 20일로 고치세요. 20일로 고치시고 유형이 다르겠죠? 세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세 매입이 아니고 몇 번일까요? 53번입니다. 이게 바로 53번. 53번 면세. 이게 바로 계산서 매입이 53번 면세입니다. 계산서 매입. 자, 품명에다 그대로 쓰시면 돼요. FAT 교육. 자, 그 다음에 수량에다가 비워줘야 되겠네요. 단가도 비워두시고 금액을 30만원. 네,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거래처 코드는
미래교육원이니까요. 미래하고 엔터 치시면 되겠죠. 자, 계산서도 전자계산서라면은 여기를 전자입력 1번 해주고 가야 됩니다. 1번 전자입력. 자, 대금을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현금 지급했다 이랬어요. 그럼 분계는 현금 분계하시면 됩니다. 예, 1번 분계. 그리고 고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고칠 준비. 자, FAT 교육인데 여기 딱 상품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를 말이죠.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하면은 우리가 도소매업의 경우는 매입했다 그러면 무조건 기본적으로 계정 과목을 이게 상품으로 인식을 해요. 제조업이면 원재료로 인식을 해요. 매입했다 그러면 그것이 책을 샀든 교육을 했든 아까 컴퓨터를 샀든 분계시키면 지가 무조건 상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 아닙니다. 상품이. 그래서 이거 고쳐야 돼요. 예, 그래서 출금 즉 대변이 현금인 건 맞으니까 출금 전표는 맞는데 여기 상품을 교육훈련비 800번대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란에다 놓고 교육하고 엔터 치신 다음에 800번대 교육훈련비가 825번에 있죠? 엔터 하셔가지고 이렇게 고쳐줘야 된다. 그러니까 매출 전표보다 매입에 관련된 전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고치는 게. 자, 그러면은 요 전자계산서 매입 매출 전표에 다 입력을 마쳤습니다. 자, 다음 작업을 또 계속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죠? 자, 다음 페이지 하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여기다 또 정리했네요.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들 여기 8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론 공부할 때 8가지가 다 나왔는지 이 중에서 몇 가지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8가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것, 그걸 우리가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첫째, 세금계산서 미수령이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불분명이겠죠. 뒤에 분자 하나는 좀 없어져야 되겠네요. 이거. 필요적 기재사항 불분명 분. 네, 말 되는군요. 불분명 분 매입세. 그러니까 필요적 기재사항이 불분명한 매입세 세금계산서는 공제를 못 받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필요적 기재사항 다 외워두셨죠?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이름,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의 세액, 이겁니다. 이거만큼은 빼먹지도 말고 틀리지도 말아야 돼요. 다른 임의적 기재사항은 빼먹었거나 틀렸다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가 안 되진 않아요. 그런데 그 필요적 기재사항, 아까 말씀드린 그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져있다 그러면 매입세 공제를 아예 못 받습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손해보는 거예요. 거래 건수가 그게 크게 되면은 많은 손해를 보게 되죠. 두 번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이나 부실기재분 매입세. 우리가 이제 요 전표 입력 몇 가지 이제 더 하고 나서 아마 오늘 이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로 또는 계산서 합계표라고 하는 부속 서류를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전산 프로그램에서는요, 우리가 그 지금 입력한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면은 저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로 또는 매출처별로 다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 이거 당연히 안 해주겠죠.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대표이사 사장님들이 사업하고 무관하게
비용을 지출하시고 오셔가지고 그걸 회사의 비용으로 이렇게 청구하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네, 그게 밝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이나 임차나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못 해주죠. 그래서 승용차 관련 비용 공제가 하나도 안 돼요. 승용차 살 때 부가세 낸 거. 또 승용차를 임차한다는 건 뭐예요? 렌트카 쓰는 거잖아요. 렌트카비 월 단위로 이제 임차료를 낼 텐데 그때 부가세 10% 붙는단 말이에요. 그거 공제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유지 관련 비용이 뭘까요? 기름 넣어야 되잖아요. 거기 법인카드로 기름을 넣었다 하더라도 거기 매입세액 공제 못 받아요. 승용차에다 기름을 넣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영업용이라는 것은요, 주의에 나와 있습니다. 운수업, 렌트카업과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여 수익 창출을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서 8인승 이하의 배기량 1000cc 초과하는 승용차만 해당됩니다. 이랬어요. 8인승 이하예요. 그러니까 9인승 차다 그러면은 승용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9인승 차를 회사가 업무용으로 샀어요. 그건 승용차에 해당 안 되니까 매입세 공제 받습니다. 9인승. 네. 그 다음에 5인승이라 하더라도 1000cc를 초과하지 않으면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경차라고 그러죠. 경차. 그래서 1000cc 초과하지 않는 5인승 승용차 이런 거 공제 받을 수 있고요. 9인승 승합차 공제 받을 수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접대비 관련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못 받습니다. 여섯 번째,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못 받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 신청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공제 못 받습니다. 토지 조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토지를 조성하는데 뭐 여러 가지 그 토목공사 같은 것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 토지 평탄 작업, 또 여름에 장마철에 대비해서 축대를 쌓았어요. 이런 토지 관련,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죠. 토지를 그냥 놔두면 이게 다 장마에 비에 다 쓸려 내려가면 토지 가치가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잘 보존하기 위해서 여름 대비해 가지고 막 축대 공사도 하고 배수로 공사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축대 공사, 배수로 공사 해주는 사업자, 업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공사를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죠. 그 매입세액을 우리는 공제 못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 사업자 등록 전의 매입세액. 이런 것들이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는데, 이 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세액이 원칙적으로 공제는 안 되는데요. 우리가 이거는 굉장히 예외 규정이 이게 아주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업자 등록이 없었으면 세금계산서도 발급을 못 받았겠죠. 왜냐하면 발행하려면은 거래처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그걸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텐데. 그러면 언제까지만 그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느냐면은 과세기간이 끝나고 20일 이내에만 사업자 등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사업을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업을 시작했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어제도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입을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도 안 했어요. 뭐 세금계산서 받을지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과세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6월 30일 날 끝나죠. 1기가.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7월 한 5일쯤 10일쯤 생각이 났다고 볼까요? 누가 알려줬어요. 부가가치세도 내야 되고 신고해야 되는데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사업자 등록해가지고 등록증 받아가지고 그동안 매입한 거래처에다가 팩스 다 보내서 세금계산서 해달라고 해야 돼. 이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7월 5일이나 10일 날 알게 되면 충분하죠? 왜? 7월 20일까지만 신고하면 돼요.
7월 20일까지 신고하고 사업자 번호 나오면 거래처에다 이 얘기해서 6월 말일자로 좀 발급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공제 받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한 것은 원칙적으로는 공제를 안 해주는데 특례 규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기간이 종료되고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면 그 공급일에 해당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세 공제를 해준다. 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이 매입세 불공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불공이라는 유형이 54번인데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전부 다 뭐 접대비도 54번, 토지 조성과 관련된 것도 54번, 예, 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된 것도 54번, 전부 다 무조건 54번이냐? 아닙니다. 이 54번이 되려면 첫째, 세금 계산서로 매입을 했을 때만, 그럴 때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되면 그게 54번 불공입니다. 세금 계산서가 아니면 그럼 어떡하냐? 예를 들어서 2번 신용카드 매출 전표로 매입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영업부 승용차가 있는데 기름을 넣었어요. 주유소에서. 근데 법인카드로 기름을 넣습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로 매입을 한 거죠. 거기에 부가세 10% 있죠. 근데 불공제 사유가 돼요. 왜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니까.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에 넣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일반 전표에 입력해라. 이거. 아예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지 않아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도 마찬가지예요.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을 했는데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돼요. 이것도 일반 전표에 입력해라. 일반 전표에. 네. 그래서 우리가 54번 불공으로 입력되는 사유를 불공으로 해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것은 세금 계산서로 매입한 것 중에서 불공제 사유가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서는 아예 그런 것만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이 시험에 낼 때 부가가치세 문제를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딱 내주는데, 여러분이 사무실에서 만약에 실제 현업을 하는데, 현업을 할 때는 본인이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그 증빙을 가지고. 그래서 이거 부가세 공제를 못 받는데 이거 일반 전표에 넣어야 될까? 매입 매출 전표에 넣어야 될까? 그러니까 이 잘못 공부를 하신 분은,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용 승용차를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어요. 10만 원어치. 그래서 거기 부가세가 10,000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공제 못 받는 거지? 아, 맞아. 매입 매출 전표에 54번 불공으로 입력하면 돼. 맞는 것 같지만 틀렸다 이겁니다. 54번 불공 유형으로 매입 매출 전표에 넣으려면 첫째,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 아닌 것은 54번 불공 될 수 없어요. 그거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FAT 1급 공부할 때는 아예 시험 문제가 따로 나옵니다. 구분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급수가 올라가는 TAT 2급, TAT 1급은 이걸 섞어내요. 그냥 전표 입력이라고 문제를 내면은 우리 수험생이 판단해야 돼요. 요거는 이런 사유 때문에 이건 일반 전표. 요건 이런 사유 때문에 매입 매출 전표.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TAT 1급까지는 이제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이제 막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예 문제를 구분해서 내서 여러분 시험 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는데, 여러분 실무할 때는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라.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54번 불공을 오해하면 안 돼요. 54번 불공이 되려면 첫째, 여러분 뭘 봐야 돼요? 세금 계산서야 된다는 거. 세금 계산서 아닌 것은 절대 54번 불공 유형이라는 걸 생각도 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불공제 어디다 넣어야 돼? 그건 일반 전표에 넣어야 돼. 세금 계산서 아닌 거. 현금 영수증이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그런데 공제 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이 돼요. 그거는 일반 전표. 아시겠죠? 자, 이제 수행 6번 해보겠습니다.
자, 매출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하여 액자를 구입하고 대금은 자기압수표로 지급했다 이랬습니다. 자, 먼저 자기압수표로 지급한 거 개념 과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좌예금이라고 할 줄 알았어요. 예. 자기압수표는 현금입니다. 만약에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 당사가. 그거는 당좌예금이죠. 왜? 당좌수표는 우리 회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변의 당좌예금인데 자기압수표라는 것은 우리 회사가 발행하는 수표가 아니에요. 자기압수표는 발행인이 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행. 그러니까 그건 은행이 발행자예요. 은행에서 갖다 주면 돼. 그래서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가 여간에서 부도가 날까요? 그러면 은행 부도 나면 큰일 나잖아요. 큰 사건이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는 우리 통상 거래에서 그냥 현금 취급을 해요. 여러분 자기압수표 10만 원짜리 가지고 어디 마트에 가가지고 만 원어치 뭘 사면 9만 원 그냥 현금으로 바로 내줍니다. 그거 현금으로 인정해요. 그거. 자기압수표를.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도 그냥 현금이에요. 자기압수표는 여러분 당좌수표하고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좌수표도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현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우리 회사가 발행한 것만 당좌예금이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현금 대변이고. 자, 그러면 선물하려고 거래처에 선물하려고 액자를 샀어요. 그러면 이거 무슨 비용 처리해야 되죠? 접대비. 그래서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현금. 이런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건이죠. 자, 근데 이걸 입력할 때 뭐로 유형을 입력해야 되냐면 자, 공제받을 수 없는 세금입니다. 접대비 관련 세금이니까. 그런데 증빙이 세금계산서예요. 그러니까 이건 매입매출준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매입매출준표에 넣어라.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일반 전표에 절대 입력해서는 안 돼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무조건 매입매출전표에 신고 의무가 있어요. 그거는. 그런데 이거를 매입매출전표에 넣으면서 이런 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불공, 이게 바로 54번 불공유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같이 입력해 봅시다. 9월 23일로 고쳐보세요. 자, 9월 23일 유형이 이게 바로 54번 불공 매입이 됩니다. 54번을 선택하면은 불공제 사유 이 중에서 골라라 하고 나옵니다. 네, 지금은 접대비와 관련된 거니까, 아이고, 여기서 9번 이거 클릭해 주시고 선택 그럽니다. 네, 그리고 이제 품명에 그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품명에 있는 대로 액자 14개 25,000원 거래처 황태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분계는 자기압수표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죠. 이 현금 거래예요. 그러면 1번 분계하면 되는데 이것도 역시 대변의 현금은 맞아요. 그런데 차변의 상품이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액자를 파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자, 이걸 접대비로 고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146번 거기다가 접대하고 813번 이렇게 고쳐줘야 돼요. 자, 여기서 특이한 거 여러분 지금 불공 처음 입력해 보셨죠? 자, 불공으로 유형을 선택하면 이 부가세하고 공급가액이 합쳐져 가지고 분계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공제받을 수 없는 유형이다 하니까 밑에 분계도 매입세 공제를 받는다면 부가세 대급금으로 이 세금이 분리해서 자산 처리해야 되잖아요. 조금 전에 컴퓨터 산 거는 부가세가 부가세 대급금으로 따로 분리해서 회계 처리가 됐었죠. 그런데 이건 어때요? 불공으로 하니까 이건 공제받을 수 없다고 그랬지. 그러면 회계 처리를 세금을 접대비에 포함시켜야죠. 접대비에 포함시켜야죠.
예. 만약에 아까 조금 전에 컴퓨터를 사무용, 업무용 컴퓨터를 샀는데 우리 회사가 시내버스하고 관광버스를 같이 사업으로 하고 있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겸용 운수사업자예요. 관광버스 사업도 하고 시내버스 사업도 해요. 그런데 그 컴퓨터는 관광버스 사무실에서 사용하려고 산 컴퓨터예요. 예. 그러면 그게 불공이에요. 그러면 그 불공으로 여기서 불공으로 해서 좀 이따 이제 불공제 사유에서는 면세 관련 매입이라고 딱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분계가 어떻게 되냐면 세금이 여 안에 포함돼요. 비품에 포함돼요. 비품이. 조금 전에는 비품이 120.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이 12만 원 이렇게 나누어졌었죠. 예. 불공으로 하면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 비품을 고정자산에 등록할 때는 전세버스 사무실에서 사용할 컴퓨터 있을 때 거기 당기 취득 금액에다가는 120을 입력하는 게 아니고 132만 원 세금 포함해서 입력하는 거예요. 왜? 회계 처리가 132만 원으로 됐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공제 받을 수 없는 세액의 경우는 비용이면 비용에 합산되고 자산이면 자산의 그 세금이 취득금액에 합산이 된다. 세금이 취득 관련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세금까지. 예. 그래서 여기서 접대비가 공급가액만 접대비가 아니라 부가세까지도 그냥 접대비 비용 처리를 하고 하는 게 올바른 회계 처리이다. 예.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가 7번째 문제인데요. 예. 내용을 보겠습니다. 영업부에서 사용할 승용차 2,900cc가 넘어요. 외상으로 구입했습니다. 네. 여기서도 우리 회사는 지금 의류회사인데 승용차를 외상으로 샀다 그래서 외상분계를 딱 하면은 안 됩니다. 외상분계를 하게 되면 이게 외상 매입금이 돼요. 개정과목이 안 고쳐져요. 그래서 이걸 혼합분계하면서 승용차를 외상으로 사면 이거는 개정과목이 뭐가 될까요?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되죠. 저기가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살 때만 외상매입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건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이것도 미지급금입니다. 자, 그리고 승용차는 우리가 차량 운반구죠. 예, 비품이란다. 예, 차량 운반구. 차량 운반구라고 하는 유형자산이죠. 그래서 승용차를 차량 운반구로 분계해야 되니까 이것도 매입이니까 분계하면은 이것도 무조건 상품으로 뜰 거예요. 그러면 그걸 차량 운반구로 고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세금 250만 원. 이게 과연 공제받을 수 있느냐? 세금 계산서인데 못 받습니다. 이 공제 못 받는 이유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가 됐죠? 예, 세금 계산서가 있는 공제 받을 수 없는 매입건은 54번 유형으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것이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9월 25일 54번. 자, 불공제 사유는 이번에는 3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라는 항목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밑에 선택. 자, 그러면 품명에다가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랜저 수량 단가 없네요. 공급가액이다 2,500만원. 자, 거래처에다가 네, 믿음. 전자세금은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자, 분계는 혼합분계 3번. 예, 외상분계 하면은요, 외상 매입금이 안 바꿔져. 미지급금으로 바꿔야 되는데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아예 혼합분계 하시고, 자, 상품을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차량 운반구로.
코드란에다 차량 입력하시면 208번으로 바뀝니다. 이 역시 이 차량 운반구 안에 이 세금이 다 합해져서 들어가죠. 조금 전에 컴퓨터 산 거하고 달라지지 않습니까? 부가세 대급금 250만 원 분계가 안 일어난다 이런 얘기. 자, 이제 밑에 줄에다가 대변 해가지고 미지급금 253번입니다. 2,750만 원. 그리고 마지막에 탭을 눌러서 거래처 수정할 혹시 수정사항은 있는가, 또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일치하는가, 이런 것들을 둘러본 다음에 다음 작업으로 진행해야 된다. 자, 승용차 구입에 관한 불공 세금계산서 입력해 봤습니다. 자, 수행 8번으로 가볼까요? 수행 8번. 자, 다음 문제가 또 고정자산 등록하라는 문제 같습니다. 예. 승용차를 샀으니까 조금 전에 컴퓨터 사고 비품 등록을 했죠. 고정자산 등록에. 자, 이번에는 고정자산 등록에 차량 운반구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표를 참고해서 같이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거는 업무용 승용차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할 때 업무용 승용차 부분도 한번 체크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까지 이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전체 메뉴 가셔서 고정자산 등록에 요 물음표 단추를 눌러서 차량 운반구라는 208번 계정 과목명을 선택해 주시고 자산 구분해서 엔터 친 다음에 우리가 이번 코드는 2002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자산명 승용 7466 취득일 2019 0925. 자, 기초가액이 아니죠. 2019년도 당기에 취득한 것은 4번 신규 취득 및 증가난에 입력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2,500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포함해서 이번에는 입력해야 된다. 아까 컴퓨터하고 다른 점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래서 2,750만 원. 자, 정률법 많습니까? 네, 정액법이네요. 그럼 여기를 바꿉니다. 삼각방법 1번 정액법. 여기 클릭해 보시면 밑에 메시지에 나오죠. 1번이 정액법, 0번이 정률법입니다. 1번 정액법 바꾸시고 10번에다가 내용연수 입력합니다. 5년. 예. 다음에 어디를 또 체크를 해 주시냐 하면은 업무용 승용차 여부에 부를 1번 여로 바꿔줍니다. 업무용 승용차로 목적으로 취득했다 이거죠. 네. 자, 당기의 부가가치세, 아니야, 부가가치세, 당기의 감가상각비 자동 계산돼 있고요. 네, 여기서는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경비구분은 이제 800번대 물론, 예, 왜 800번대여야 되느냐 하면은 영업부에서 사용할 승용차입니다. 그러니까 판매관리비가 되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전체 메뉴 가셔서 기초정보관리라는 박스 안에 업무용 승용차 세 번째인가 있었죠?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 갑니다. 257페이지 하단에 있는 수행 9를 이어서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코드 102번 259페이지, 257페이지에 있는 그 표를 참고해서 차량 번호 255에 7466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엔터. 차종에는 그랜저 입력하시고 엔터. 자, 명의가 회사명이죠. 오늘 우리가 샀으니까. 자, 사용할 거죠. 엔터. 자, 근데 밑으로 내려오면요 다시 그랜저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에서
고정자산 코드를 요 물음표 단추로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승용 7466이라고 하는 차량 번호가 보여요. 그거 선택하시고 아래에서 확인 눌러주면 여기까지는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8번부터 보험 내역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거기 표에 나와 있죠? 거기 기초 주행 누계 5km 주어진 자료를 보시고 입력하는 거죠. 업무용 자동차 보험이라고 돼 있죠?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0번. 자, 보험 기간 이 칸에다 입력해 주시면 돼요. 2019 0925 2020 0925까지 이렇게 업무용 승용차 등록까지 해봤습니다. 우리가 저 앞부분에서 아반떼 한번 등록을 해봤었고요. 오늘 그랜저 한번 등록을 해서 업무용 승용차가 지금 2대가 됐네요.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하나 있습니다. 수행 10번. 여기까지 수행하고 우리 쉬는 시간 가질게요. 수행 10번. 광고 홍보용 사은품으로 지급할 마우스를 구입하고 CT카드로 결제했답니다. 자, 이 마우스를 우리가 사무실에서 쓸 거라면 소모품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마우스 같은 거. 그런데 이게 광고 홍보할 목적으로 마우스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비용 처리하는 게 적당하냐면요. 무슨 비용이 생각나세요? 광고 선전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광고 선전비라고 우리 계정 과목을 비용 처리해야 되고요. 자, 카드로 결제하면 우리가 부채가 되는데 대변에 무슨 계정 과목 처리하죠? 미지급금이라는 거. 거래처는 CT카드로. 아시죠? 카드로 뭔가를 사면 부채 증가입니다. 그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이라는 거. 자, 그러면 이거는 세금계산서가 아닌데 왜 메인 매출전표에 넣어야 되느냐? 자,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마우스를 산 겁니다. 업무와 관련이 있죠? 그리고 공제 못 받을 다른 사유가 없습니다. 여기 밑에 부가세 6만원, 판매금액, 공급가액을 말해요. 60만원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갖춘 신용카드 전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메인 매출 전표에 넣어야만이 매입세액 공제가 돼요. 자, 그러면 입력합시다. 자, 이 영수증에 있는 날짜 잘 확인하시고 9월 30일. 유형에 가서 말이죠. 매입은 했는데 카드로 매입을 한 거예요. 세금이 있는 카드. 그러면 57번 이것을 우리가 카과라는 말이 뭐냐면 카드 과세 매입을 줄여서 쓴 말입니다. 카드 과세 매입. 그래서 57번이에요. 카드 과세 매입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물음표 단추 있는데요. 눌러보세요. 어느 신용카드로, 어느 법인카드로 샀냐 이겁니다. 이거 법인카드 CT카드 되었죠? 확인. 그리고 확인. 자, 품명에다가 마우스 쓰시고요. 수량 단가는 알 수 없죠. 공급가액에다 입력을 할 때는 카드나 신용카드나 같은 말이죠. 현금 영수증은 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우리가 합계를 입력하도록 환경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60만 원 입력하지 마시고 세금 포함해서 공급가액에다가 합계 입력하셔라. 여기다 66만 원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은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알아서 나누어집니다. 자, 코드란에 가서 거래처가 어디냐면은
현웅 컵나라네요. 전표에 나와 있어요. 현웅 2002번. 자, 이거는 전자 세금 계산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요.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요. 자, 분계는 카드로 매입을 했으니까 여기 밑에 메시지 보시면 카드 매입은 4번이죠. 그래서 4. 그리고 지금 커서가 있는 것부터 한번 고쳐보세요. 네. 자, 마우스가 상품이냐 이거예요. 아니더라. 아까 광고 선전비로 해야 된다 그랬죠. 자, 146번 그 자리에다가 광고로 검색하셔서 833번 판매관리비가 800번대입니다. 833번 광고 선전비로 개념 과목을 고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 또 고쳐야 될 사항 없는가 보세요. 자, 미지급금, CT카드에 미지급금 맞았죠. 카드로 사면 미지급금이 있죠. 예, 거래처도 CT카드가 되어야 돼요. 맞았죠. 그 다음에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니까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맞았죠. 광고 목적이니까 광고 선전비 비용 처리 60만원 맞았죠. 네, 잘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매입과 관련된 57번 매입, 53번 매입, 54번 그리고 51번까지 매입 유형의 4가지를 연습을 해봤습니다. 네, 자 10분간 쉬는 시간 가질게요.